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1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나가서 일 도와드리고 용돈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 옆에 누나네 부부가 살고 있어요. 5살 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둘 다 맞벌이고 부모님도 일하시느라 바쁘다 보니 놀고 먹고 있는 백수인 저에게 누나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카 픽업 도와주면 용돈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요.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할 건 없고 조카 등하원 도와주고 누나네 부부 끝날 때까지만 잠깐 봐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조카라 놀아주는 것도 크게 힘들 게 없었어요. 그냥 공룡놀이, 영웅놀이 같은 걸 해주면서 몸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할만했습니다. 처음 조카 등원을 해주러 유치원 버스 차량 올 시간에 나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 등원시키는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혼자 남자다 보니까 괜히 민망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순간, 아씨, 괜히 한다고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와서 조카한테 인사를 하고 보냈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 금방 조카가 끝날 때가 됐더라고요. 버스가 올 시간이라 조카를 데리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아침에 그 아줌마들도 애들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봤던 후질근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말끔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도 했더라고요. 설마 남자인 제가 있어서 꾸몄나 싶었습니다. 저도 후줄근하게 나오는 게 창피했는데 이 아줌마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조카가 삼촌 부르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런 조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준비해놓고 간 간식을 조카 손발을 씻기고서 앉혀 먹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대며 떠드는데 귀여웠습니다. 이래서 다들 애 낳고 아이 키우는 맛에 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조카는 놀아달라며 본격적으로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조카랑 영웅놀이를 하며 악당이 되어 몇 번을 총에 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놀아준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벌써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육아라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조카랑 더 놀다 보니 누나가 먼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다! 조카는 퇴근하고 오는 엄마가 반가워 신나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참 안쓰러웠습니다. 한참 엄마랑 붙어서 사랑받을 나이인데 아무래도 현실은 맞벌이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종일 유치원이며 다른 사람 손에 맡겨졌다가 저녁 돼서야 엄마 만나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잘 놀아줘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 왔어? 나 이제 집에 간다. 육아 이거 보통이 아니네. 고생했다. 쉽지 않지? 애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저녁 먹고 갈래? 아니, 그냥 빨리 집에 갈래. 내일 또 올게. 조심히 가. 조카가 짠하고 안쓰럽긴 했지만 어쨌든 엄마가 왔으니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기가 아주 쏙쏙 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대로 집에 와서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알람 소리에 일어나 보니 벌써 날이 밝아 있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씻고 누나네 집으로 가서 조카랑 있다가 버스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두 번째라고 아줌마들이 말도 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민호 삼촌이신가 보다. 어우, 잘생기셨네. 역시 아줌마들은 거리낌이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더 부담스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누가 말 좀 그만 걸어주게 했으면 좋겠다 싶던 찰나 버스가 왔어요. 민호야, 버스 왔다. 얼른 타자. 저는 얼른 말을 돌려 조카를 데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차량 선생님이 내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봤던 선생님이랑은 다른 선생님이었어요.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외모에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민호 삼촌분이시구나. 민호가 삼촌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잠시 본가에 와 있는 동안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녀석이 참 좋아하네요. 그렇게 그녀와 짧은 얘기를 나누고 그녀는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귀여운데 섹시한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너무 제 스타일이라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카 하원길에 그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이었는데 계속 바뀌는 건지 다른 선생님이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어느 날에 조카 영유아 검진 있으니까 오늘은 가서 일찍 하원시키고 영유아 검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차키를 주며 차 타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카 유치원으로 직접 조카를 데리러 갔고 조카 담임인 그녀가 조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조카 영유아 검진이 끝나고 조카를 데리고 부모님 식당으로 가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와서 술을 먹자고 해서 부모님한테 조카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아직 저처럼 취업 준비 중인 친구도 있고 이번에 취업을 해서 취업턱을 쏘겠다고 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저도 얼른 이 친구처럼 정신 차리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노는 게 더 좋네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저녁을 먹고 2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룸 노래방으로 갔어요. 친구가 오늘 자기가 풀로 쏘겠다며 노래방 직원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쁜 애 3명으로 들여보내라고요. 저는 이 자식 취업했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본인이 쏘겠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나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 술이 세팅되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예쁜 여성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온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화장이 진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서 긴가민가 했지만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보니 조카의 담임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얼른 옆에 앉고. 친구의 말에 다들 옆에 앉았고 친구가 그녀를 옆에 앉히려는 걸 저는 손목을 잡아 끌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뭐야? 네 마음에 드냐? 그래, 네 해라. 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겁이 나서 많이 불안한 듯 해 보였습니다. 다들 짝을 이루고 분위기가 올랐고 술을 따라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말없이 제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취한 친구 2명은 먼저 여자들과 일어나 보겠다며 나갔어요. 노래방에는 저와 그녀 둘뿐이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발 원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거라며 우는 그녀가 안쓰럽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고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아버지도 병원 신세에 있고 도저히 제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거는 정말 후회할 선택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죄송해요. 민호 삼촌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저 돈 벌어야 돼요. 제가 돈 안 벌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힘들어지세요. 너무 안타까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짧은 옷을 입은 그녀의 허리에 제 남방을 둘러주었고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주제 넘을 순 있지만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때요? 충분히 다른 일 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유치원 끝나고 다른 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당장이 급한데. 요즘 배달일 여자분들도 많이 한대요. 저 아는 동생이 배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 줄게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 만큼 수익 가져가는 거라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배달 스쿠터도 제가 마련해 볼 테니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생님 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하면서 아이들 보며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어린아이같이 울더라고요. 그런 그녀를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끄끄거리며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쁜 길로 빠져 계속 그렇게 지냈을 거라고요. 애들 보면서도 왠지 모를 죄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지내지 못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녀와 저는 눈을 마주치고 그대로 서로의 입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전 그녀의 배달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녀도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와서 열심히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보고 감싸 안아주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노래방에서 그녀가 저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날 노래방을 가서 그녀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미혼남입니다. 그녀는 우리 집 가게를 찾던 오랜 단골 손님이었고 우리 엄마와도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녀 첫인상은 한마디로 끼가 넘친다고 할까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 아줌마는 참 곱게도 생겼다였죠. 외모를 잠깐 설명하자면 얼굴은 상당한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예쁜 편이고요. 몸매가 아주 근대해졌어요. 서구형 체형이었거든요. 한번 보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여자였죠.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부턴 자주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한 달에 한두 번 가게에서 보면 잠깐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가끔 잠이 잘 안 올 때 그 아줌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 그녀와 좀 더 친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우리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연립주택에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살갑게 다가가 자주 얼굴 보니 좋다,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등 장난 섞인 농담도 주고받고 그때마다 이러다 정들겠다, 자주 보니 자기도 좋다며 정태야 다음에 또 보자.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을 때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녀도 나를 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녁 7시쯤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어요. 마침 그녀도 잠시 들른 듯 보였고 8시쯤에는 친구와 함께 먹자 골목에서 소주 한잔할 거라며 가게를 나섰죠. 순간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나와 그녀가 향한 먹자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양곱창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블이 30개 넘게 놓여있는 제법 넓은 가게였어요. 나는 그녀의 테이블이 보이는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양곱창 2인분과 소주를 시켰죠. 그리고 힐끔힐끔 그녀 쪽을 바라보니 다행히도 일행은 여성 한 명뿐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됐죠.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 마주치는 척할까?
아니면 식당을 나선 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출할까? 심지어 그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마주치는 방법도 떠올랐어요. 그러나 기다릴 필요 없이 기회는 찾아왔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곧바로 따라 나서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태연한 척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나온 그녀가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정태 아니니? 어머머, 세상에 여기서 널 다 보네. 정태, 너도 술 마시러 온 거야? 네, 아줌마. 아줌마도 여기 오셨어요? 아, 맞다. 아까 낮에 약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아줌마 약속 장소가 여기셨어요? 그래, 맞아. 어머, 신기하기도 하지. 너는 여자친구랑 술 마시러 왔니? 아니요, 아줌마. 사실은 저 여자친구랑은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기분도 울적해서 혼자 술이나 한잔 하려고 왔어요. 혼자 조용히 생각 좀 하려고요. 어머, 정말. 아이고, 어쩌다 헤어졌대. 혼자 속 많이 상했겠네. 아줌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뭐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혼자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냥 소주 한 잔 기울이면 괜찮아져요. 금방 있겠죠. 뭐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에휴, 젊은 사람이 혼자 끙끙 앓는 꼴은 못 보겠네. 혼자 술 마시면 무슨 재미야. 이 아줌마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정태야, 우리 테이블 와서 우리랑 같이 마시자. 응? 어때? 아줌마가 술 친구 해줄게. 아줌마랑 같이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히 괜찮지. 마침 나도 오늘따라 영 술맛이 안 나던 참인데 같이 합석해. 아, 그래도 저 때문에 친구분이랑 두 분만의 오붓한 시간 보내시는 건데 제가 괜히 끼어들어서 어색해지거나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아이고,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우리 봉순이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오히려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해. 워낙 털털한 성격이라 사람 가리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아줌마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친구 말이야. 아주 솔직히 말해서 남자라면 아주 그냥 사족을 못 써. 호호. 특히 너처럼 앳되고 싱싱한 젊은 남자라면 아주 그냥 환장하지. 내가 장담해. 호호호. 아줌마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농담의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졌다. 아줌마 말씀이 그 정도시라면 제가 한번 아줌마 친구분께 가서 재롱이라도 한번 떨어봐야겠는데요. 아줌마 친구분, 오늘 밤 심심하실 틈 없도록 아주 신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분위기 한번 제대로 띄워볼게요.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맞장구를 쳤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탓인지 아니면 아줌마의 유쾌한 분위기에 물든 건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능글맞은 농담이 술술 튀어나왔다. 잃어버렸던 유머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래, 아주 좋아. 바로 그거야. 그래, 오늘 밤 아주 그냥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아주 그냥 잊고 있었던 젊음도 되찾고 내가 아주 제대로 판을 깔아줄 테니까. 정태, 너도 제대로 한번 놀아봐. 자, 어서 와서 앉자. 두 아줌마와의 유쾌한 술자리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태, 너 순진하고 얌전한 줄만 알았는데 완전 아줌마 쪽 스타일이었네. 네, 아줌마 스타일이라뇨? 제가요? 그럼 오늘 하루만큼은 아줌마랑 썸 타도 되나요? 뭐, 세상에, 나랑 썸을. 네, 아줌마 스타일이라면서요. 그리고 남녀가 술 마시는데 약간의 썸도 없이 무슨 술 맛이 나겠어요? 그래, 좋아. 오늘 밤은 정태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아줌마가 한번 속아준다. 아줌마 스타일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봐. 대신 재미없으면 얄짤없어.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나는 왠지 모르게 짜릿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녀가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줬고 난 아줌마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은근슬쩍 말을 놓기도 해보았고 마치 내가 상남자인 마냥 때론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였다. 우스운 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약 1시간 반가량 시간이 지속되었고 다들 많이 취한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2차로 노래방으로 갔다. 아줌마들이 나보고 먼저 분위기를 띄우라고 해서 나는 조금 고민하다가 아줌마들 취향에 맞게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불렀다. 솔직히 다음 노래부터는 뭘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들도 신이 나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앞에 있던 친구분이 권해서 아줌마와 난 친구분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앞으로 나가서 브루스를 추게 되었다. 그러던 중 노래는 아쉽게도 끝이 났고 친구가 우리를 놀렸다. 너네 지금 여기서 연애하냐? 왜 너도 한번 추고 싶니? 그건 안 되겠다. 오늘만큼은 정태가 내 거거든. 그녀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때까지도 솔직히 헷갈렸다. 그런데 조금 후 그 친구분이 안 보이는 것이었다. 핸드백까지 없는 걸 보고 먼저 간 것 같아서 아줌마한테 물어보니 눈치 보여서 자긴 더 이상한 자리에 우리랑 같이 못 있겠다며 먼저 집에 갔다고 했다. 단둘이 있게 되자 난 더 용기를 내었다. 마침 아줌마의 노래가 끝났고 난 용기를 내어 최근 들어 만나는 남자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줌마의 한마디가 순간 나를 놀라게 했다. 왜 없다고 하면 너가 해줄 거야? 저야 완전 땡큐죠. 나름대로 재치 있게 대답은 했는데 순간 조금 떨렸다. 그녀의 반응이 몹시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너 진짜로 나 같은 아줌마랑 괜찮겠니? 취해서 너 술 주정하는 거지? 하며 내 반응에 믿기지 않는다며 많이 놀란 눈치다. 정태, 그럼 우리 진실게임 하면서 술 마시는 게 어때? 진실게임요? 응,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거야. 일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다듬어진 말이 아니라 바로바로 생각나는 말들을 하는 거야. 그것이 상소리가 돼도 상관하지 않고 마음속의 언어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고 묻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나 어때? 네. 아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생각나는 대로 답하는 거야. 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서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도 안 돼. 그냥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다시 할게. 나 어때? 이뻐요. 나는 어때요? 멋진 남자. 아까 나랑 애인 하겠단 소리 진심이야? 진심이죠. 내가 애인으로서는 어때요? 나야 완전 좋지. 그럼 우리 오늘부터 애인 할래? 좋아요. 그녀가 나의 첫정이었다. 약 1년 뒤 어느 날 밤 채팅 어플을 통해 그냥 생각 없이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다. 어찌저찌 하다 보니 제 채팅 신청을 받아준 이름은 봉순이고 나이는 42살인 아줌마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는데 결혼 10년 차가 되니 서로 애정도 떨어지고 매일 싸우다 보니 지쳐서 3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서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농담도 쉽게 주고받고 때로는 가벼운 장난 섞인 대화도 오갔어요. 그러다 보니 호칭도 처음엔 닉네임으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자기야 서방님 같은 장난스러운 호칭도 자연스레 나오게 되었어요. 그녀는 40대, 나는 20대.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대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떠보는 듯한 말들도 오갔죠.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가끔은 그 장난이 농담만은 아닌 듯한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왔다고 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었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나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작은 탈출구가 된 듯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점점 더 깊어졌죠. 나 아줌마랑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게 봉순 씨였으면 좋겠어. 정말? 나도 어린 총각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있잖아. 정태야,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가끔은 내 나이도 있게 돼. 그럼 저랑 만나시면 되겠네요? 나야 숫자일 뿐이죠. 그녀도 웃었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아? 뭐 어때요? 서로 맞으면 앞으로 종종 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빠빠이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채팅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서로의 연락처를 주었고 만날 약속까지 정하게 되었던 거죠. 며칠 후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7시쯤이었다.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퇴근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창문을 내려 혹시 미숙 씨.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길래 무작정 차에 태웠다. 근데 낯이 익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보았을까? 어디서도 본 기억은 없다. 낯이 익을 뿐. 그래도 나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어 머리를 굴려보았는데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낯이 설지 않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어디서 보았을까? 우리 가게 오는 손님인가? 저기 봉순 씨,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내 얼굴을 정면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혹시 양곱창집 수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 1년 전 수진 아줌마와 양곱창집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던 그녀였습니다. 이후 뻘쭘해서 차 안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도 어색한지 한동안 말 없이 있었죠. 그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둘 다 어쩔 줄을 몰라하며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아서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차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한적한 길에 세웠죠. 수진 아줌마 친구여도 난 상관없는데 봉순 씨는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래. 우리 복잡하게 얽힌 사연은 서로 잊자는 거였죠. 내가 맘에 들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날 남자가 필요했던 건지 암튼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어진 거지. 이혼하고 남자는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이후 그녀의 한마디가 순간 나를 놀라게 했다. 3년 전에 이혼하고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네요. 그럴 기회도 전혀 없었죠. 무슨 팔자가 이런지 내가 남자 복이 없나 봐요. 뻔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였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어 드리죠? 정말? 네, 물론이죠. 이후 그녀와 연락하며 지내오다 이성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제 이상형이 평소에 활발하고 저랑 죽이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사귄 여자들은 정작 정반대 스타일들. 제가 워낙 말이 많고 장난하는 걸 좋아해서 저랑 조금 장단도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데 이상하게 못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그녀와 왕래하며 지내오다 점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 날 때마다 둘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사적으로도 자주 만났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집으로 절 초대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만들어 주겠다고 집으로 오라는 소리에 엄청 기대를 하고 갔죠. 역시나 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특히 그녀는 많이 마셨어요. 제가 2병, 그녀가 3병? 점점 정신을 못 차릴 때쯤 저는 집에 오려 했지만 그녀가 절 붙잡더군요. 혼자 있기 싫다 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그녀 집에서 아침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누나가 먼저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신랑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다는 둥, 외롭다는 둥, 힘들다는 둥, 어떻게 해야겠냐는 둥. 정태아, 그녀는 아직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그녀의 눈빛은 더욱 촉촉하고 진지해 보였다. 나 사실 너 좋아해.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격하게 뛰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가끔씩 생각날 때 보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나이 차이가 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할까? 나는 한참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내 대답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시외로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어. 단순 엔조이가 아니라 연인으로 말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냥 내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20살이라는 나이 차이. 하지만 그녀와 있을 때 나는 나이 차이를 크게 의식한 적이 없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언제나 즐거웠고 편안했으며 무엇보다도 설레었기 때문이다. 저도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선을 긋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더 가까이서 알고 싶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진짜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아. 그녀는 감격한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다. 더 이상 어색한 선을 그을 필요도 없었고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길 이유도 없었다. 그녀와 나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가는 곳에 존재하며 세상의 어떤 기준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예요.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고시원으로 나와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을 해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고 버텨 성인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들고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며칠은 PC방을 전전하며 다녔고 저렴한 가격에 하숙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안쓰러워하며 하숙비도 저렴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밤낮 없이 알바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건강은 챙겨가며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밥도 맛있는 걸로 많이 차려주셨어요. 하숙집에는 저를 빼고 남자 2명, 여자 3명,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 부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아저씨랑 그 아들한테도 살갑게 대했어요. 아들은 보니까 28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백수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딱히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매번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식사는 집에 들어와서 먹고 그랬어요.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있는 여자들이랑도 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서로 힘든 생활을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하숙집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없던 저한테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저보다 하숙집에 오래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하숙집 관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숙집 아저씨랑 그 아들이 이전에 있던 하숙생들이랑 많이 관계를 가졌었나 봐요. 하숙비를 깎아주겠다느니 사탕 발린 말로 꼬신 거죠. 근데 이걸 그 아버지건 아들이건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아주머니한테 들키는 바람에 하숙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참 불쌍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느라 바빠서 하숙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느라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음흉한 눈빛이 발로긴 했어요. 저 사람들은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숙비랑 휴대폰 요금 제외하면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알바 갔다가 집에 와서 자기만 하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1년 정도를 밤낮 없이 알바를 해서 딱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옷도 안 사입고 나가서 뭘 사 먹지도 않고 모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술이 먹고 싶다 하면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딱 마셨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 한 명이 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숙집에 있을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안 불편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불편한 거 없다고, 어차피 사람들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하숙집에서 생활할 거야? 괜히 조용히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니?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감수해야죠. 지낼만 해요. 나 이번에 돈 모은 걸로 원룸 들어갈 거거든. 너도 같이 들어갈래? 원룸이요? 글쎄요. 원룸 월세 엄청 비싸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이번에 건물 지어서 월세 내거든?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풀옵션으로 월 30만 원 월세만 내게 해준대. 완전 대박이지. 풀옵션인데 월 30이면 이 가격에 어디서 지낼 거야? 풀옵션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면 대박이지 않아? 와, 진짜 월세 30이에요? 진짜 괜찮네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트러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도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옆집에서 같이 살면 혼자 살기 무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렇긴 하죠. 근데 보증금 마련할 돈도 없고. 너 이번에 적금 만기라며? 그거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런 행운 오기 쉽지 않다 너. 아는 지인만 이렇게 혜택 주는 거야. 얼마 안 가서 방 다 나갈 수도 있어. 저는 언니의 말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숙집이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가거나 씻거나 할 때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알바를 밤늦게까지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괜히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일 끝나고 가서 씻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들 때가 많았고요. 알겠어요, 언니. 그럼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잘 생각했어.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어디서 이 가격에 방 못 구하는 거 알지? 근데 2년 계약 끝나면 월세 오를 수 있는 건 알아둬.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돈 모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먼저 입금해주면 되거든? 나한테 먼저 입금해주면 계약하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방이 금방 빠질 수도 있는 거라 먼저 들어간다고 보증금 보내줘야 되거든. 아, 언니한테요? 그럼 내일 은행 가서 돈 이체할게요. 알겠어. 이체하고 연락 줘. 나도 내 거랑 같이 보내고 계약서 작성일자 정해지면 얘기해줄게. 네,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너무 좋은 방 구하게 됐네요. 진짜 이런 적 없다니까? 내일 시간 되면 방 먼저 보러 가볼래? 아, 저 내일 은행 갔다가 알바 가야 돼서 내일은 가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될 때 방 구경도 하러 가자.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니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제대로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날 저는 은행에 들려서 이체를 했고, 이체 완료했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알바를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희진 언니 오늘 쉰대요? 희진이? 갑자기 오늘부터 못 나온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있잖아. 진작 얘기를 좀 해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지 원. 알바 새로 구할 때까지 선이가 고생 좀 해줘. 언니가 그만뒀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아는 사람이 원룸한다고 방 싸게 준다고 해서 오늘 낮에 보증금 입금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뭐? 그걸 희진이한테 입금했다고? 아니, 계약도 안 하고 덜컥 보증금을 입금하는 애가 어딨어. 그냥 언니 믿고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날짜 잡히면 알려준다고. 빨리 입금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이 바보야. 그런 게 어딨니? 얘 작정하고 네 돈 들고 날랐네.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홀라당 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하숙비도 내야 되는데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자 사장님은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그냥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잘 못 먹는데 술을 먹고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선희 씨? 왜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어요? 아, 아저씨. 저는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아저씨 앞에서 엉엉 울며 보증금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하숙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면서 울었어요. 에고, 저런.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돈 거래에 있어서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야.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정말 믿었는데 죄송해요. 혹시 이번 달 하숙비는 다음 달에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어허, 이를 어쩐담. 내가 좀 도와줄까? 네,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번 달 하숙비 줄 테니까 그걸로 내. 계약서 봤지? 우리는 따로 보증금 안 받는 대신 하숙비 2달만 밀려도 바로 내보내는 거. 내일도 일하나? 네, 내일 12시에 알바 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럼 알바 가기 전에 나 좀 볼까? 내가 데려다 줄게. 10시 30분쯤 집 앞으로 나와. 내 택시 타고 가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울지 말고 신고하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겠지. 울지 마. 아저씨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시간에 맞춰 아저씨 택시를 탔어요. 저 근데 알바 12시까지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 알지. 잠깐 나랑 어디 좀 들릴까? 어디요? 가보면 알아. 아저씨는 차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어요. 아저씨, 여기는 왜... 선이야, 내가 앞으로 하숙비는 해결해주마. 그럼 선이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 이게 언니들이 말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숙비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련할게요. 왜 어렵게 가려고 그래? 앞으로 하숙비 생각은 안 해도 된다니까? 하숙비 올리고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갈래? 돈도 없으면서 갈 곳도 없어. 잘 생각해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는 그 말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했고 의자는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바를 하러 왔어요. 사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하숙집 아저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제게 또 키스를 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또 방문이 열리길래 당연히 하숙집 아저씨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네? 뭐를요? 너 우리 아버지랑 그러는 거 다 안다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버지가 뭐 해준다디? 어?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죄송해요. 나도 좀 해줘야지 아버지만 재미 볼 순 없지. 그 아들놈은 저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 이쪽을 기분 좋게 해줬나?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저를 농락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엄마나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테니까. 아들놈이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집 인간들은 번갈아 가면서 제 방을 찾아오거나 하숙집 아저씨는 택시로 불러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저는 어느 정도 알바비를 모아놓은 후 하숙집 아주머니께 무릎 꿇고 울며 이제껏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게 차라리 나한테 속 시원히 얘기를 하지 그랬니?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니? 왜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망쳐버리는 거야? 이제 됐다. 이미 벌어진 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하겠니?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너도 더 이상 여기서 지내는 건 힘들 거야. 3일 주마. 3일 안으로 정리해서 나가라. 아주머니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주셨고 저는 모아놓은 돈으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딱히 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한 다음날 아주머니는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방 구할 때 보태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남편 관리, 아들 관리 못한 죄가 크다.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탰어.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죄송해서 이 돈 못 받습니다.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제 이걸 끝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다시 한번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긴 하겠죠?